그날 역 앞 약국에서 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앉아서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35년을 함께 했는데 처음 보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미처 모르고만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만난 한 남자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건 위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수였을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황혼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정입니다. 올해 61죠. 역 건너편에서 분식집을 28년째 지켜왔어요. 남편 상구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한번 나가면 열흘 길면 보름이에요. 집에 있는 날은 한 달에 일주일 남짓뿐입니다. 결혼 35년 동안 그런 생활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늘 혼자 밥을 먹었고 TV에서는 광고 음악만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마저 반가워질 만큼 집은 조용했죠. 마치 사람이 없는 집처럼 말이에요. 정적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부턴가는 그 침묵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봐도 음악은 귓가에만 맴돌고 마음에는 닿지 않았어요. 혼자 밥 먹는 식탁이 이렇게나 클 수 있다니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위들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명절에 한 번씩 보는 정도뿐입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했죠. 자신들도 쌌나 봐요.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모를 나이에요. 또는 알아도 피하는 걸까요? 저처럼요. 수십 년을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듯이요. 상구는 집에 있어도 공기처럼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면 가더니 돌아올 때까지는 말이 없었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움도 없고 외도도 없이 말이에요. 그저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결혼이라고 배웠거든요. 사랑 같은 건 신혼 때만 있는 거라고요. 그날 오후 2시 민호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48 남편의 후배이자 같은 화물회사의 젊은 운전기사였죠.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단골이었어요. 손등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조심스러운 태도로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 허리 다쳐서 제가 대신 뛰어요라고 했을 때 눈빛이 정직했거든요.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이 진심이었어요. 저도 자식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줄까 봤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김밥을 먹다 말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물었습니다. 이모 상구 형님은 요즘 집에 자주 오세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상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일정이 좀 달라졌던데요. 노선이 자주 바뀌어요. 민호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나눈 얘기인 걸까?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이유가 뭘까? 마음이 자꾸 떨렸어요. 어떤 불길한 예감이 자꾸 떠올랐죠. 민호가 나가며 말했어요. 내일도 들를게요. 밤 운행 전에.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는데도요. 35년을 한 남자와 살면서 처음으로 불신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었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깊어만 갔어요. 마치 구멍난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밥을 푸는 손, 국을 끓이는 손 모두 떨렸어요. 식탁 위 달력을 들여다봤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엔 작은 동그라미와 회동이라는 글씨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죠. 손글씨가 남편 상구의 글씨였어요. 회의도 아니고 회동이라니.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5년을 함께 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낯선 기분이었죠. 뭔가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어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변한 걸까? 남편이 변한 걸까? 우리 사이에서요.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예정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손등에 새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어제 짐 내리다 긁혔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서 건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밤 운전 힘들죠. 이거 챙겨가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28년을 가게에서만 살아온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챙기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미처 몰랐나 봅니다. 딸들이 집을 떠난 후로 누군가를 챙길 일이 없었거든요. 상구는 다 챙겨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현했죠. 그 작은 제스처가 제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요. 그날 밤 상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회동 하루만 쉬고 다시 나간다. 화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회의도 아니고 회동이라니. 그 단어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제 이름도 없었어요. 단지 일정 전달일 뿐이었죠. 35년을 함께 했는데 메시지 한 개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분식집 문을 닫고 역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을 받아야 했거든요. 약국을 나오며 건너편 카페를 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거든요. 제게 말하지 않았던 시간에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여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고 상구는 그 웃음에 맞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 말이에요. 마치 그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만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습관마저도 상구의 마음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친 상구는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요. 가게로 돌아가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어딘가에서 열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열이었어요. 화로운데 울고 싶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입니다. 혹시 아직 안 주무세요? 그 메시지가 던져지는 순간 저는 구명보를 잡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니요, 깨어 있어요라고 답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날 밤 민호는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어둡고 적막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이 시간에 누군가 방문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마음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뭔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모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그의 말이 어딘가 떨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으려는 것처럼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국물을 한 컵 내주었어요. 이 시간에 운전 위험하죠. 잠깐 쉬어요. 국물을 받아든 민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국을 마시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웃음처럼 들렸어요. 무거운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뭔가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러곤 말했습니다. 이모도 외로워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8년을 감춰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초라해 보였단 말인가. 남편의 후배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드러냈단 말인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이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중 몇 개의 불빛은 누군가의 집일 거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외로워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저도 괜찮은 걸까? 그 순간 민호가 제 손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이었어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중얼거렸고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거였죠.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떨림 말이에요. 상구와 결혼했을 때는 아주 어렸고 그냥 당연하게 따라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쟤를 바라본다는 감정이 손끝에서 전달되었거든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민호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신호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던 여자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눈을 떴을 때 본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기점이 되리라는 것도 미처 몰랐죠. 그날 밤은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25년을 자다시피 살아온 여자가 눈을 떠가는 그런 소리 말이에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낯선 소리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일찍 끝났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달력이 나왔습니다. 회동이라고 적힌 날이 바로 오늘이었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제 자신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상구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어요. 저녁이 지나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구가 들어오며 말했죠. 오늘은 역 근처에서 재밌는 걸 봤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 그 녀석 너 가게 앞에서 서 있더라. 그 말이 제 모든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제 숨도 멎은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자주 와. 상구의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35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 표정 저게 아까 카페에서 다른 여자를 바라보던 표정이구나.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냥 밥 사주는 아랫사람이에요. 입에서 나온 말이 얇고 약했어요. 자동으로 튀어나온 거였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상구의 눈빛이 점점 변했어요. 어떤 확신 같은 게 피어올랐죠. 그래, 근데 왜 밤마다 오는데?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외로워서요. 내가 남편에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구는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달력 속 회동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셋의 진실이 부딪히는 날이었죠. 제가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왔어요. 상구 씨, 우리 그만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구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 본 표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그런 표정 말이에요.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상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어요. 3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게 그 한마디에 모두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걸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제 나이 61 나이에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거였어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닌 윤정 그 자체로요. 상구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협의 없이 소송을 진행했죠. 저는 변호사를 쓸 형편도 못 됐어요. 그냥 응했습니다. 이제 싸울 마음도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듬해 봄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8년을 지켜온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그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 자리에 가면 종소리가 들렸거든요. 역 건너편 종소리가 말이에요. 그 종소리가 우리의 사랑이 죽어가던 날들을 자꾸만 상기시켰습니다. 민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만 짧게 주고받았죠.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손잡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봐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외로움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상구도 쌌을 거고 저도 쌌을 거고 민호도 쌌을 겁니다. 아무도 외로움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시작했습니다. 역 건너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한강 근처였어요. 꽃을 다듬을 때마다 그때의 종소리 대신 새꽃의 향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요. 매일 새로운 꽃들이 들어오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모든 꽃이 누군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지금은 여름입니다. 꽃은 빠르게 시들고 또 새로운 꽃이 들어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제가 살아간다는 걸 느껴요. 35년이 아닌 남은 인생을 제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딘가에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1의 나이에 처음 느껴본 떨림이 뭔지 아나요? 그건 죽음 앞에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너무 쉽게 외면하곤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혼했으니까 외로울 리 없다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 외로움을 혼자 삼키고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답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용기 내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